언론이 말로는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대지조차도 가계부채에 대한 생각이 대가리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 처먹고 소맥 말아먹고 싸돌아 다니고 그냥 헛소리 찍찍하는 게 그냥 그런 그네들의 일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만 나불나불.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놈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검사로 그냥 접대받고 그냥 목에 힘주고 그냥 그러고 다니려고 그냥 까불고 있는 겁니다. 김지현인가는 놈은 그냥 업계 이해관계자, 개쓰레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눈치 보는 겁쟁이. 저기 경제부총리, 저기 미르재단 만들었던 행동대장. 중국 없어도 된다라고 떠들어댔던 또라이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안 잡히죠. 대려 정부가 지금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뭐 이래저래 신혼부부 대상 대출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연착륙해서 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재조정도 되고 그래도 좀 되고 이럴 텐데 지금 계속 떠받들고 있다 보니까 집값 내려가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수작질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더 실종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정리가 안 됩니다. 금융권들이 나서서 부실 채권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좀 이제 좀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움켜쥐고 총선 전에 버티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하반기부터 터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도사리고 있고 지금 당장은 역전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자영업자 대출을 원금하고 위자하고 전부 다 유예해줬지만 그래도 못 버티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천의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대로 지금 연체율이 폭등해가지고 뭐 하나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고 지금 현재 거의 막장 수준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는 두려운데 겁이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나 봅니다. 여전히 여행 다니고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이래저래 흥청망청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겁이 나는데 저는 꼰대라서 저는 노땅이라서 겁이 더 많이 나나 봅니다. 새가슴이라서 빚내는 게 겁나고 어떻게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고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언제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좀 대응하기 위한 돈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나 봅니다. 왜냐? 부자라서 여유가 넘쳐서 그런가 봅니다. 저 같은 사람만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에서 월 평균 이자 비용이 23년에 13만원 22년에는 99,000원이었는데 한 30% 이상 늘었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뭐 저렇게 이자가 적다고? 저게 대려 안 믿기는 거죠.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3만원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대려 안 믿깁니다. 가구의 명목 지출 월 평균 이자가 13만원이라고 하는 이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통계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건가 좀 대려 더 의아할 뿐입니다. 하지만요 점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건 뭐다. 가계대출 비용이 뭐 13만원이 아니라요 1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냥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이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당연하듯이 뭐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오빠도 일하고 동생도 일하고 할머니도 일하고 할아버지도 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족 구성은 총출동해서 일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그래야 뭐 원리금으로 300만원 400만원 갚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만원 400만원 은행에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마 매우 삶의 수준이 추락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씩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보면 이제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매우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소득은 줄고 생활비는 뭐 뻔한데
이제 줄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줄이고 옷 입는 거 줄이고 교통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줄여서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일인 거죠.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어 간다면서요.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회사집, 학교집,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예전보다는 좀 뭡니까?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사는 게 더 빡빡해진다라고 하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대폭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두고 봐야죠. 결국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리는 없다. 뭐 자산 시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많이 내려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야기들인 거고, 이제 대출이자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점점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침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이제 속내를 숨기고, 이제 함부로 자기 속 사정을 얘기하지 않겠죠. 왜? 잘못 얘기했다가는 연거리나 빚쟁이로 되게 궁지에 몰려있다라는 걸 이제 남들이 알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이제 괴롭힘 당하고 더 이제 압박받아도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간에 연락처도 안 묻고 안 어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관계로 아마 점점 더 삭막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일 끝나고 나면 빨리 다음번 일할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뭐 회사 동료하고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겠냐라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돈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더 빡빡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제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막막해지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철저히 또 고민하고 국리도 이제 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대출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가구당 월 13만 원이라는데 정말로 월 13만 원이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작 13만 원인데 뭐 그거 가지고 무너지고 몰락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3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 330만 원, 430만 원 이렇게 이제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가는 이들이 아마 더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 부부가 맞벌이해도 한 명이 버는 돈이 고스란히 은행에 상납해야 되는 돈이다 라고 하면 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대출을 내야 될 것이고 대출을 짧게 뭐 일시적으로 내는 건 괜찮지만 20년 30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원리금을 내며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을 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분수에 맞게끔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